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정책이라면 교육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올해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전남의 교육 정책 소식들 짚어보고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무엇을 고민해 가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남도의회 조옥현 교육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지금 현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네. 계신데요. 지금부터 먼저 올해 이슈가 됐던 전남도 교육 정책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아닐까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명칭에서 보다시피 교육을 통해서 뭔가 특별한 발전을 시키는 그런 구역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생각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보면 지금 지역은 자꾸 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고 네. 수도권은 집중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담에 이걸 조장했던 속담이 바로 이거 같아요.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고 네.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화나 영역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고 네. 그러면 지역은 발전이 더디게 가는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런데 이제 교육마저도 교육 격차가 심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위해서 지역을 떠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네. 그 아이들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다시 졸업을 한 다음에 산업체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네.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게 이 교육발전 특구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지 이거는 어떤 교육기관만의 문제도 아니고 네. 공공기관만의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자체 그리고 교육당국 그리고 대학 그리고 지역 산업체 이들이 전부 다 협력해서 지역의 공교육의 질을 좀 높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 지역 소멸의 위기도 좀 극복을 하고 네. 지역 인재 양성을 해서 이들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런 전체적인 큰 틀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꾀하겠다 하는 게 이제 지역 교육 발전 특구의 네. 근본 목적이고요. 아주 좋게도 우리 전남은 7개 시군이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목포 무안신안, 그다음에 영암 강진, 나주 그리고 광양 이렇게 7개 시군이 선정이 된 게 바로 교육발전 특구입니다. 네. 네. 네,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전남에서는 7개 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각 지역에 맞는 이 지역 교육의 모델을 개발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죠.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뭐 교육을 하겠다 하는 게 이제 근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공통 과제와 그다음에 특성화 과제가 따로 좀 구분이 됩니다. 공통 과제라고 하면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서 뭐 출생해서 초등학교까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잘 돌볼 것인가 하는 네. 유보 통합이나 초등 늘봄 교실 확대 이런 부분들이 공통 과제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학교 간의 공동 교육 과정 그리고 학교 급 간의 연계 교육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와 그리고 산업체가 어떻게 연계 체계를 구축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정주형 지역에서 사는 어떤 인재를 양성하는 그 목표. 이게 바로 이제 공통적인 과제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7개 시군이 됐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이제 각각의 특색이 있는 특성화 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목포 무안 신안의 경우를 보면 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해양 관광이 좋은 곳이잖아요. 네. 하기 좋은 곳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신안에 8.2기가와트 해상 풍력이 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쪽 목포와 무안과 신안은 해양 관광 융복합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대학과 그리고 무안반도의 공동 교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해양 문화 또는 해양 관광에 훨씬 특화되어 있는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 이것이 목포, 무안, 신안의 과제고요. 그리고 나주 같은 경우는 나주에 공공기관이 많이 있죠. 네. 16개 기관이 있는데 우리가 에너지 중심 혁신 도시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16개의 공공기관들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 과정에 도움을 주고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졸업해서 그 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네.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영암강진 같은 경우는 미래 농생명 산업형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우리가 국제학교를 좀 설립을 할 거예요. 국제학교 설립을 해서 해외 유학생들을 좀 많이 받아서 우리 스마트팜이나 이런 미래 농법들을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그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광양 같은 경우는 신소재
산업 인재형입니다. 네. 그래서 순천대와 그리고 고등학교가 연계가 돼서 우리 그쪽에 지역의 인재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특색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네. 이 전남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교육 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네. 이 학생 교육 수당이 보편적 복지다 아니면은 선심성 정책이다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의 정부에서는 이거를 뭐 선심성 정책으로 보는 경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편적인 복지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심성이라고 그러면 굳이 필요하지 않는데 있으면 더 좋은 경우가 선심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전남의 교육 현실을 보면 지금 학생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네. 전남의 인구 감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학령 인구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보면요. 2026년에는 16만 8,900여 명이에요. 네. 22년 대비 7.2%가 감소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남의 농산호촌의 작은 학교들은 이제 폐교 위기에 몰리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지역의 학교라고 하는 거는 단지 교육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떤 마을을 구성하는 중요한 구심체적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학교가 이렇게 없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전남을 떠나지 않고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전남에서 소중한 자녀들을 교육시켜 주기를 허락해 주시는 부모님들한테 네. 뭔가의 보답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여기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모든 기반을 조성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학생 기본수당이 교육수당이 주어지면 그들이 책도 사서 보고요. 그 다음에 문화활동도 하고요. 여러 가지 교육 과정에 쓸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학생 기본 교육 수당을 지금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거는 결국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교육의 질과 수준을 한층 더 높여주는 네.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단지 선심성으로 뭐 돈 얼마 준다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당연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복지가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학생 교육 수당이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교육 격차 해소와 그리고 균등한 교육 복지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나가는 게 좋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시행을 할 때 그 정책이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환류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그 정책의 방향을 설정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장 필요하죠. 네. 가장 필요한 건데 지금 우리가 올 3월부터 지금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2달 됐잖아요. 2달 지급했는데 저희가 뭐 분기별로 이 바우처 형태로 지급을 하거든요.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도 저희들이 파악을 좀 해야 되고 네. 그리고 특히 시군 간의 격차는 이를 통해서 얼마나 좀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는 또 얼마나 해소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또 이거를 통계화해서 다음번에 시행할 때 정책으로 다시 이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또 그리고 오늘